자, 우리가 지금 강선우 후보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네. 간단하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쭉 보시면서 좀 여러 방송도 같이 이렇게 좀 다녀보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민주당 패널들하고도 방송을 좀 해보셨을 거고 그렇죠. 민주당 패널들이 맨 처음에는 실드를 좀 많이 치더니 실드를 어제 저녁부터 그제 저녁부터는 약간 실드를 못 치는 느낌이 든대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된 것은 전현직 보좌관들의 이 여론 집계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내 식구 반발. 내 식구 반발. 아 이거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니 류앵커는 누가 제일 무서워요? 누가 제일 무서워요? 저요? 어. 저는 강냉이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워요. 아 그래요? 아 정말 인생 잘 살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가족이 무서워, 아내가 무서워, 아, 애들이 무서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들이 반발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 근데 지금 내부에서 반발하잖아요. 전현직 보좌관. 저는 이게 크다고 봐요. 이 숫자 92%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민주당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여하튼 그렇죠. 보좌진이니까 당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세비도 받으면서 지금 의정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려 92%가 전현직 보좌진들이에요. 안 돼.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분수령이 됐다. 이러면 정말 김병기 원내대표도 무슨 병기를 들이대야 될지 대략 난감해지는 거예요. 흑석산성에서 어떤 대첩을 벌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를 잘못했다고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를 합니까? 했던 것이 그렇죠. 내 가족들이 이건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지금 뭐 또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보좌진들이. 면담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에? 맨 처음에 그러니까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는 김병기 당대표 겸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보좌진이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런 발언을 하면서 그냥 불에다 기름을 그러니까 부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보하면은 김병기 정보 아닙니까? 국정원 출신이고 또 더군다나 뭐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요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싸움을 해서는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김병기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에이 누가 우리 강 의원 정말 좋은 사람이지. 아니 지금 그런 게 곳곳에서 미담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단식할 때도 그렇게 또 배려를 했고 뭐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마른 자리, 진 자리 이렇게 했고 아니, 그게 미담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할 사람이면 아이고 보좌진한테는 말할 것도 없다. 잘할 사람이다.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었겠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강선우 후보자와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많이 했었죠. 방송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 이제 방송에 이 힘으로 이제 또 상당히 국회의원이 되는데도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도움이 많이 됐죠. 그 방송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방송이 깔끔해요.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물론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제가 뭐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만큼 이미지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사람에 대한 관리가 안 됐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납득이 안 가고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이게 이른바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론이에요. 저는 항상 데이터로 분석하니까 많은 분들이 석사학위를 하나 더 받은 것 같다 또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조금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죠. 조금 문제가 생길 때는 보통 이 튜닝을 합니다. 조절을 해요. 이게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 기대가 조금 불일치할 때는 조정을 해요. 에이 그래도 우리 강 의원이 그럴 사람인가? 에이 강 의원 이야기 좀 들어보자고요. 인사청문회에서 그럼 사과도 했고 또 우리 강 후보자가 민주당에서 볼 때는 또
상당히 진정성이 있는 눈빛을 좀 보이고 있었잖아요. 청문회 때. 눈빛이요. 네. 그렇죠. 그런데 SBS에서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한 방송사에서 지금 녹취록을 지금 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텔레그램 등등 뭐 카카오 등등 뭐 다 가지고 더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대량 난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다가 이제 보좌진들의 전현직 보좌진들의 투표 92%가 안 된다. 이게 저는 엄청난 그게 이 치명타가 된 거죠. 이게 분수령이에요. 분수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고심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상황도 좀 볼 거예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강선우 의원 이게 여러분들이 여론을 보시면 거예요. 눈덩이가 되면 안 돼요. 일종의 여론이라는 것은 스노우 어떤 사람들은 스노잉 그러는데 스노잉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죠? 이제 정통 우리 교육을 트레이닝을 받은 우리는 스노우볼링. 이게 이제 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땡땡땡땡 이게 굴러가는 거죠. 땡땡땡땡. 그래서 이게 이제 여론이 더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치명적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못 봤습니다. 지금 아직. 그러니까 지금 아수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라장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이게 빵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부터 갤럽 조사 시작이 됐어요. 화수목. 그러면은 지금 그 자료를 금요일 받아볼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 되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의 이 상황대로라면 이진숙 후보자가 자꾸만 이게 논문을 해명해야 되는데 논문 해명은 안 되고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고 못 만들어요. 서울대 10개를. 네, 서울대 건축공학과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10개를 못 만들어요. 근데 이게 자꾸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발탁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략 금요일쯤 되면 이제 그 결과를 보고서 빡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성원들이 주로 빠지냐. 지금 정교조도 이건 아니야. 그러면 학생들이 대통령 지지가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특히 20대, 30대 지금 20대가 많이 올라가서 리얼미터를 보더라도. 근데 여기서 이제 타격을 받고 중도에서 영향이 있느냐. 물론 이제 뭐 큰 폭의 영향은 아니겠죠. 지금 워낙 이제 거침없이 지지율 하이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 그다음에 뉴앵커가 알아요. 제가요? 이게 아니 이제 몰라도 안다 해주세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이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저축이 돼요. 누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논란과 의혹이 지나가는 게 항상 언젠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평가에 약간 또 연결고리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네. 6개월 뒤가 됐든 뭐 5개월 뒤가 됐든 그때는 이렇게 누적됐던 것이 빵 하고 터진단 말이야. 그냥 터지는 것도 아니고 빵 하고 터진다. 그 말씀하시는 사이에 왕지성님께서 네. 왕지성님께서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원래 이런 곳에 후원을 잘 안 하는데 이 대통령님의 민생지원금 덕분에 후원할 예. 생각이 생겨서 하는 거다. 지금 지지율 네. 17%짜리 국민의힘 지지하는 노인분들 베네수엘라 언제 되나요? 지금 코스피는 최고치. 곧 5천 갑니다. 하버드 경제학과 수석 졸업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이라고. 그렇죠. 네,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맞아요. 지금 왕지성님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죠. 네. 진정한 부자죠. 근데 이제 그런 지지율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침없이 하이킥이야. 네, 거침없이 하이킥이지만 논란이 되는 사람 모두 다를 우리가 괜찮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분명히 기준은 있어야죠.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것은요, 지지율 높았던 이재명 대통령보다 높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 못했어요. 그게 쌓인 거죠. 쌓인 거예요. 쌓여서 결국은 마지막에 약한 형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45% 지지율로 생각하시는데 거의 막바지에 또 다른 조사 기관에 좀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했던 기관을 보면
25% 나왔어요. 그러니까 빵 하고 터지는 거죠. 어느 순간. 그게 사실은 당시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치명타를 맞았던 것이고 이런 지지율이라는 건 여러분들 항상 겸손해야 돼요. 공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게 언제 날벼락을 된서리를 홍두깨가 아닌가요? 하여튼 맞을지 모른다라는 거 우리가 절대로 잊지를 말아야 된다. 네. 내일 거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근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좀 또 논란이 좀 불거진 게 이게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2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납득이 안 돼요. 이게 갑질의 양상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인사청문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게 공개된 문제라서 임금체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고 2022년이면은 국회의원 시절 아닌가요?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 근데 임금체불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설사 국회의원 하원을 좀 확대를 해주세요. 저 내용을 보면은 임금체불 지금 본인 스스로도 소득이 있고 국회의원의 세비가 있고 또 마땅히 지급해야 될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급돼야 될 비용이라면 이걸 당연히 이제 지급을 해야 되겠죠. 이게요 지급받아야 될 거를 지급을 못 받으면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서가 접수가 됐는데 실제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알란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그 직장에서 왜 그 연금을 넣고 하는 게 있죠. 직장 국민연금 있죠. 네. 그게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와요? 모르겠어요. 저도 2000년대 초반에. 그러면 사람이 미쳐요. 이게 뭐 실제로 그 금액이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간에 의료보험도 이게 안 내주면 결국 저한테는 그 채무로 잡혀가지고 제가 무슨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강선우 후보자 측은 뭐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국회의원 본인 관련된 비서가 아니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운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운전을 해주는 것으로 사적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사적으로 채용한 사람에게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 금액이 뭐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관련된 보좌진 채용이 아니라 사적인 채용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운전 관련된 사적인 채용이었는데 돈 지급 관련된 액수에 불만이 있어서 저렇게 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런 해명이더라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액수가 얼마였는지.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선거 기간에 운전 등의 업무를 했다거나 아니면 지원의 업무를 했다거나 유급이 되기로 했으면은 그 액수도 정해져 있었을 테고 네. 또 서로 간에 주고받은 어떤 문자라든지 그런 기록들이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아무 이야기도 없이 얼마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저런 경우에 있어서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따져서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무조건 강선우 후보자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부분을 따져서 해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거겠죠. 네. 자, 권오울 후보자 관련된 얘기는 아까 전에 좀 잠시 나눴고요. 이제 권오울 후보자가 하도 이곳저곳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한번 우리 그래픽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어제 청문회에서는 이 권오울 후보자를 홍길동이라고 비유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가 이제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라는 것이 전국 각지에서 같은 시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남에서 급여를 받느냐라는 것인데 물론 뭐 한두 군데 정도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굳이 그 장소를 가지 않아도 자문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가령 뭐 류병수 앵커야 또 출중한 능력이 있으니까 굳이 뭐 그 현장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자문을 하거나 컨설팅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이 전직 국회의원이 2024년에 총 7,290만 원이면 웬만한 사람들의 우리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보다도 더 높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더 많은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사는 거예요. 적어도 전직 국회의원이고 또 언제 공직에 발탁될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건올
후보자라면 적어도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놨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곳 저곳에서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워낙 생계가 막막하니까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공직자 생활을 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인지 또 우연이 아닌지 어떤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게 됐고 또 그 결과인지 대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보훈부 장관 또 후보자가 됐고 그건 뭐 지역에서 택시 기사도 확인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확인해 줬죠. 네네. 아니 그 이야기를 저도 좀 들어가지고 네. 상당히 깜짝 놀랐고 네. 왜냐하면 저도 군대를 이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무슨 뭐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하게 되네요. 방해하시는 분들한테도 기분 나쁠 수도 안 할게요. 그냥 네. 전 병장 만기 제대를 했는데 병장 만기 제대 했죠, 우병수도. 저는 공군 장교 중위 제대했습니다. 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요. 네. 여기서 마치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우리는 딱 봐도 만기 제대형이잖아요. 외모를 봐도 40개월 근무했습니다. 딱 기억했네 네.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참담해지죠. 그래도 군에 갔다 왔고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는 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이 택시 기사가 등장을 하고 이러니까 아니 택시 기사분들이야 참 충실하게 근로를 하고 또 모범 운전자로서 우리의 교통 질서 확립 그다음에 선진 대한민국 달성 등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죠. 근데 그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희화되는 건 상당히 곤란하지 않나. 뭐 택시 기사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의문의 일패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국가 유공자와 관계되거나 본인이 직접인 경우에는 아마 택시 기사 자격을 따는데도 그런 수혜 혜택이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당연히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적어도 권 5월 후보자의 경우에도 전직 국회의원이고 대선에서의 적지 않은 기여도 또 TK에다가 또 안동건시겠죠. 안동에다가 이런 기여가 있기 때문에 낙마를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갈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멋쟁이 건월 형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좀 힘드시다고 해서 밥 살 뻔했어요. 저는 저렇게 돈을 여러 곳에서 받는 줄 모르고 돈 많이 받으셨어요. 2023년에만 8,380만 원이고 2024년에만 7,290만 원인데 이것은 그냥 이거 세금 등등등 신고된 것만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여러 가지로 이제는 뭐 어디서 식당 한다는 말씀도 듣고 저는 왜냐하면 뭐 옛날 또 선배님이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내가 오히려 식당 가서 팔아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급여가 있는지 몰랐고 이 급여를 받는 장소를 저도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자격이 되는지. 커피 한 잔 마셔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 많이 마셔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도 커피 좋아하니까 저도 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경우에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는가, 또 어떤 급여처를 확보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자녀들의 교육은 역시 미국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니라 하버드대 10개 만들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얘기 좀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마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전작권 전환이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그냥 아주 그냥 뭐 관사 협상의 하나의 그냥 공깃돌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 이거 매우 심각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네. 뭐냐면 영화를 안 봐서 그래요. 영화 뭐냐면 김한민 감독의 영화 1,000만을 달성한 영화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조금 노량이잖아요. 네.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등장합니다.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네. 전하, 조선은 저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때 딱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조선의 바다는 이순신 장군의 독차지여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등장합니까? 명나라의 진린이 등장하죠. 아, 진린제독이요? 순신공, 네. 내 진린이요. 네. 네, 진린 형님. 그러니까 뭐냐면 질린다 질려. 근데 이제 왜 진린을 이야기를 하자면 아니 자존심이야. 이게 왜 중국이 왜 와? 말이 안 되잖아요. 진리는 뭔데? 너 뭔데? 어쩌라고? 그런데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존심을 굽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그 기계와 또 웅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국방부 장관이야말로 외교부 장관이야말로 통일부 장관이야말로 국제정세의 현실을 알아야 돼요. 미국이 최강대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무시하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우리 자존심, 전시작전권 당연히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보 현실을 전혀 아니 그렇게만 생각해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외교를 하고 그렇죠. G7을 왜 가고 뭐하러 갑니까? 나토 정상회의는 왜 갑니까? 뭐하러 그래서 가고 우리나라까지 저는 영화 노량을 봐야 된다. 우리가 이 동북아 정세를 알아요.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이 언제 우리의 안보가 우리 혼자서 얼마든지 그냥 펀치를 날려서 다 중국도 맞고 러시아도 맞고 북한도 맞고 김정은도 맞고 햄버거도 먹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전시작전권이 아니라 전시작전권 할아버지라도 가져오죠.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뭐냐면 나토는 유럽이 30개 국가입니다. 미국, 캐나다요. 총사령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류앵크님. 미국. 아니 내일 자꾸 보지 말고. 미국. 미국이잖아요. 네. 그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가 모자란 나라예요. 모질한 나라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트럼프가 이란을 초전박살 내고 가니까 나토의 사무총장이 뭐라 그럽니까? 트럼프를 향해서 아버지, 데디. 데디라고 하죠. 데디. 이거는 생존의 데디예요. 생존의 정치의 데디가 아니라 생존의 데디. 살기 위해서. 네덜란드 십몇 년 동안 총리한 사람인데. 바보예요, 그 사람이. 아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저 새끼 친미주의자네. 배추도사를 보면서 저 새끼 약간 이마에 버터 발렸어. 뭐 메이드 인 아메리카야. 아무리 욕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합니다. 팩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이 최강대국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을 판단해야지. 그래 방위비 자꾸 올려달라는데 그럼 방위비 조금 올려주고 전시작전권 받을까? 와 공약 달성했네. 이런 차원으로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야 네가 뭘 알아? 내가 국회 국방위원장 20년째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이념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국민의 생존을 이야기할 수. 그러면 6.25 전쟁도 미군 없이 이겼어야죠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이 주적 이야기하는데 6.25 전쟁 때 우리가 치고 올라갔나요? 쳐내려온 데가 어디예요? 저는 팩트, FACT, 팩트를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그리고 그 문제도 있지만 특히 안규백 장관 후보자의 그 방위병 이건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건 왜냐면 아니 방위병 근무 그 기간 문제. 그래요? 이 기간 문제도 명확하게 병적 기록부를 한번 봐야 된다는. 몇 개월이에요? 총? 총 뭐 4개월 정도를 더 근무.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다 합해봐야 우리 병역에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4개월을 왜 더 근무를 했는지 이 행정 착오였대잖아요. 행정 착오면 병적 기록부를 한번 떼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떼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깔끔하게 떼주면 되는 건. 근데 해명이 불분명해요. 어머니가 밥 해줬다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무슨 조사를 받았다는데. 에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을 해줘가지고. 방위병은 원래 집에서 밥 먹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방위병들 뭐 같이 근무하는데 밥을 해줘가지고 파출소장과 뭐 중대장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거를 어디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기간이 병력 그 병력 산출 기간에 포함이 안 돼야 되는데 포함이 돼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따로 따로 무슨 뭘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병적 기록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병적 기록부를 제출을 하면 되는 건데 거친데 병적 기록부를 제출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왜 제출? 그러니까 왜 병적 기록부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일지 제출을 안 하네요. 집에서 출퇴근하는 방위병이 병적 기록부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제출하시면 되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보니까 이제 자료는 절대 제출 안 하기로 했나 봐요. 그건 뭐 이제 그것만 제출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출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판단.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 보좌진의 전현직 보좌진의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인명적으로 좀 무게를 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전현직 보좌진 이게 지금 이게 커요. 이게 저는 분수령이 됐다. 결국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런 청문회 나올 때 데이터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료는 안 내놓는 거니까 이거는 뭐 기다려봐야 소용없어요. 호통을 쳐봐야 호통이야 그냥. 호통 분통.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빌드업한 과정인지 그냥 여론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강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두 사람을 다 날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두 양쪽을 보겠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오늘 그냥 이 이진숙 후보자 쪽으로 몰빵이 되느냐, 네. 아니면 몰빵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게 이제 흐름을 보면 되거든요. 흐름을 보면은 오늘 현재 시점까지는 지금 빅데이터 상으로는 빅데이터를 또 분석을 했죠. 제가 네. 빅데이터 상으로는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강선우 후보자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게 이른바 이진숙 후보자의 폭풍이 방패막이 되느냐. 네. 그럼 이제 이진숙 후보자 쪽으로 블랙홀이 돼버리고 강선우 후보자 쪽으로는 논란이 조금 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지를 한번 좀 점검을 하겠죠. 근데 강선우 폭풍이 너무 세서 이진숙 문제가 좀 덮이는 모양새예요. 지금 현재. 그거는 이진숙 후보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예, 지금 이진숙 후보자 얘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진숙 후보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이진숙 후보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얘기가 너무 세가지고 이진숙 후보자 얘기가 지금 안 합니다. 좀 기존 방송에서도 강선우 얘기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진숙 후보자 얘기가 확 줄어들었어요. 이진숙 그렇네요. 후보자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진숙 후보자. 강선우 너무 좋아. 강선우 최고야. 강선우 나중에 밥 사줘야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다가 하지만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이진숙 후보자님, 강선우는 민주당 사람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버리려면 이진숙을 버리지 강선우는 안 버릴 겁니다. 아 우리 뉴앵커가 예리하네 정말요. 네? 예리해. 아예 민주당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네. 네. 자, 살이 좀 빠졌어요? 저요? 쪘는데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